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 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대로 정성 다하는 시간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1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 지나서 지금 셋째 주인데 시리얼 번호로는 2019년에서 연속해서 오늘이 처음입니다. 처음. 그동안에 2주 동안에 여러 가지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고 그런데 지난해 이야기했듯이 2019년의 주제가 그대로 넘어오니까 계속된 주제로 작년 2019년도와 2020년도는 동일한 주제로 가면서 주제를 하다가 우리가 그 보강 주제, 나이 35세 때의 보강 주제, 그것으로 인해서 거의 길어져 가지고 다 못 맞춰서 2020년도 넘어온다 그랬습니다. 넘어가게 되었다 그랬고 45세에 나타나는 보강 주제 때문에 지금 한 해를 이제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개인의 가치 상승. 우리가 설교를 하면요. 이런 하나의 설교를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주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님의 인정해라 하면 끝나는 거죠. 성령님 인정을 받으면은 그거를 성령님의 인도를 해서 계속 하면요. 그 주제가 계속 나가면 뭐 어떻게 성령 인도 하면은 마지막에 결론이 전도하랍니다. 전도. 우리 실생활에 전도하게 되면요. 개인의 가치가 높아져요. 그러나 이걸 개인이 전도에까지 이르기까지 전도가 정말 귀하구나. 내가 전도로 생활해야 하는 데까지는요. 설교 한 편은 어림도 없어요. 행동을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 행동으로 바뀌기 위한 거예요. 여기 지금 10년 단위의 보강 주제를 주가지고 계속 살아가면서 10년마다 주어지는 주제를 가지고 노력해보고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다음 주제가 오면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그리고 앞에서 못한 거 계속 보강하면서 계속 자기 삶을요 돌아보게 하는 것이 이게 보강 주제의 의미죠. 보강 주제를 왜 보강 주제를 하고 이렇게 주제를 하느냐.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참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본인들이 깨닫게 되어 가니까 일일이 뭐 설교하는 식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는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만나가지고 나이에 맞도록 나이에서 문제가 만나면서 그 문제에 보강 주제를 접근해 보면은 그 나이에 걸맞는 보강 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요 큰 어떤 변화가 있도록 돼 있어요. 해답을 준다는 건 아닙니다. 해답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어느 누구에게든지 딱 어떤 문제에서 이게 해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바르게 인도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45세에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서 설명하고 있던 교회 노동시장이라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한 내용을 갖고 설명했는데 이제 몇 시간째 하고 있는데 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45세 때 거의 대부분이 노동시장에 다 몸을 담고 있어요. 몸 담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45세는 노동시장에서 어쩌면 황금기죠. 황금기. 노동시장에서 황금기는 45세고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두 사람이 어떻게 한 가정을 이루고 가는데 황금기는요 거의 35세가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35세, 45세. 그래서 45세에 적어도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이 나는 노동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 더구나 45세에서 10년이니까 55세잖아요. 45세에서 55세 지나면요, 적어도 개인은 노동시장에 자기의 어떤 특기가 생긴다니까. 그런데 정작 노동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하라, 자기가 가진 노동시장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시킨다든지 전수시킬 만한 능력이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게 내가 자신이 있는데 이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수시키면 받아야 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느냐? 나는 노동시장에 10년을 보냈는데 내가 보낸 노동시장을요, 아무도 흉내내거나 이걸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 이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특징이 있다니까. 전문가가 되어지는 요소가 45세에서 55세인데 노동시장에 대해서.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온 걸 보면 그 보통 힘이 아니잖아요. 10년이라는 동안에 어쨌든 노동시장에서 버텨왔는데, 그러면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시장을 진입하는 수많은 사람들 볼 때 그 앞에 사람이 걸어갔던 것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그들이 남긴 제도나 그런 장치에서 열심히 따라오려 하고 있느냐, 따라오려고 하느냐. 돌아보면요,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거나 기하객이나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좀 배워봅시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단은 개인이 노동시장 자체를 잘 안다고 그랬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노동시장에 대해서 현재 노동시장에 들어갔지만은 노동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예를 제가 2가지 정도로 한번 예를 들려고 그래요. 일단 제가 겪은 거죠. 제가 첫 번째는 나이가 50이 넘어서 거의 저도 한 55세 아마 그 정도 되었을 거예요. 60이 거의 가까웠었는지 모르겠는데 고향에 이제 형님이, 사촌 형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저희들 납골함이 있어서 선친의 그 기일이 되면 갑니다. 제가 젊을 때 간 것 같아요. 조금 지금보다는 굉장히 젊은데, 그러니까 형님이 이제 조카를, 오촌 조카죠. 오촌 조카를 내 앞에 소개하면서 그날은 집에 있더라고요. 아주 성실하죠, 애가. 근데 내보고 직장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요 구미에 젊은 사람들 많이 쓰니까, 요 구미에 직장을 두면 뭐 튼튼할 거다 하면서 내가 직장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말이 뭐냐니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겠대요. 내가 그 말에 빨끈한 거예요. 아니, 아직도 돈으로 해서 직장을 들어가는 것을 아직도 그 있느냐? 저는 그거 몰란 거죠. 제가 첫 직장 들어갈 때 우리 어머님이 내 직장에, 나는 시험 치고 들어갔는데 그 시험 치고 들어서 당당하게 점수에서 내가 2등으로 내가 들어갔는데 점수가 나와서 이 어떤 배치를 할 때 그게 다 나와요. 그 회사 자체가 그거는 미국 사람이 운영하는, 미국 사람이 합작해가지고 한국에 합작해 한 거니까 비료공장이란 말이에요. 비료공장. 제사 비료공장에. 그거 들어갔으니까 이 뭐 어떻게 주변 사람들 돈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주변에 하는 관행 있었어요. 관행이. 직장 들어갈 때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돈을 준가 봐. 나중에 알았죠. 내가 심하게, 아니 내가 들어간, 나는 중심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게 아니라는 게, 돈을 주고 들어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그 부분도 싫어했어요. 근데 그 형님이 저한테는 직장 부탁한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가 된 지금에는 형님이 그래 돈 주고 들어간다 하니까 내가, 아니 아직도 돈을 주고 직장 가는 게 있느냐. 직장 생활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처음에 그때가 27살인가 그때 됐는데 24살 때 된. 이제 나이가 한 40, 60 정도 됐으니까 한 3, 40년을 지난 뒤에 아직도 그래 하느냐 하고 내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사촌 형님이 입이 쑥 다물어갖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에는 지금 제가 이 세무사,
세무사는 아니고 아파트 관리사 해갖고 그 지금 회계 업무를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나이는 제가 제일 많아요. 아무도 내 나이는 오는 사람 없는데, 여러 사람들이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는데, 아파트 관리도 하고 또 거기에 격리도 하고 하려고 그 지원하는데, 이건 저 학원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저는 이 부강산과 이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좀 이 재정 부분을 좀 잘 관리하는 내 나름대로 뭔가 익혀놔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그 이제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갖고 그 여자 한 분이 앞에서 저 소개를 하는데, 자기가 직장 생활을 열 몇 살 때 직장 생활 들어가고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밀리 나는 거 뭐예요? 뭐로 퇴직? 강제 퇴직인데, 밀리 나는 거 명예퇴직? 명예퇴직인가? 그 밀려났대요. 나이가 벌써 50이 가까이 된 거 아니에요? 30년을 한 직장에 있으니까. 근데 직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직장에 들어갈 때하고 지금 다시 직장에 들어가는 이 방법이,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입사 서류 집어넣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면접하고 있는 과정이,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서 워크넷에서 신청하고, 그러면 또 저쪽에서 또 이 관리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지금은 전부 인터넷으로 다 되니까, 이게 너무 달라가지고는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다른 어떤 직종에서 나를 필요로 할지 그 자신이 없다. 그래서 다른 데 몇 군데 하다가 신청을 원서를 내다가 일반 사람들이 다 이거 아파트는 다 들어가니까, 다 거기에 격리가 있으니까 아파트는 모든 사람들이 좀 다 보고 하는 거니까 똑같지 않느냐.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 업무라든지 이런 내용은 뭔가 통일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배우러 왔다는 거죠. 분명하죠. 아까 제가 말씀한 내용하고 직종이라는 내용의 노동시장에서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노동시장에 했는데, 이게 자기가 가진 기술이 굉장히 탁월하다 싶어도 나이가 적당하게 되면요 명예퇴직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계속 못 쓰는 거예요. 왜냐면 밑에 사람도 또 다른 사람들로 직장 얻으러 오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변화가, 환경이, 직장의 환경 자체가요 오래 근무한 사람이요 근무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저는 이제 미리 오래전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노동시장 자체의 구체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아직도 그래 하냐라고 내가 오히려 되묻는 그런 내용이 됐지만은, 노동시장이 그래요. 이제 그러면은 왜 이런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렇게 될까? 근데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지금 여기서 노동시장 때문에 고민하는 이런 사람하고요, 나이 차이가 벌써 20대, 20살이나 25을 아주 기점으로 해갖고, 이때 되면 거의 다 직장에 다 들어가야 돼요. 이때 직장 못 들어가면 그 사람은 현재는 상당히 직장 구하기가 힘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저는 24살 때 시험 쳐가지고 마침 좋은 직장에서 들어가서 그랬는데, 뭐 그 당시에는 직장이 없어갖고 힘이 들었고, 직장이란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어는 지내고, 그래서 제사 비료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이 외국 사람들이 관리하면서 일정하게 사람들을, 그 안에 노조도 형성돼가지고 일정하게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원하는, 해마다 사람들을 이렇게 충원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걸려가지고 직업을 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직장 구하는 거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도 고등학교 나오면은 나와봐야 기껏 해봐야 고등학교 나오면은 공고에서 나오면은 들어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섬유회사,
아니면 뭐 참 그때는 뭐 참 우리나라 정말 직장이 어려웠어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데가. 지금은 공장은 많은데 공장은 지금 많은데 공장 자체가 부도가 나고 있는, 공장 자체가 가동이 안 되는, 세계의 공장에, 세계 경제에서 영향을 받아갖고 대한민국의 공장,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점포라든지 이런 점포 가동률이요, 지금 구미만 해도 구미의 공장의 가동률, 즉 생산 노동자들의 가동률이요, 놀라면 안 돼요. 놀라면. 어제 내가 들었는데, 여러 사람들, 구미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27%밖에 안 되는데 27%. 대한민국을 먹이 살리다 가던 이 구미에서 100%가 돼도 지금 부족한데 27%밖에 안 돼. 27%.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부도나고 문 닫고 그다음에 또 이런 하청업체들이 전부 다 그 점포로 봐가지고 그들이 손 낳고 있는 데가 절반이 넘는단 말이에요. 절반이 4분의 1이 안 돼요. 4분의 1. 4분의 1 조금 넘지. 27%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내용을 뭐 세대로 걸쳐서 계속 이걸 보게 되겠지만은, 근데 이 문제를 대한민국의 어느 기관이라든지 어느 조직이라든지 어느 단체가 이것이 사회 문제인데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요. 왜 없느냐? 바로 이 문제가 이제 45세 때 주어지는 하나의 교회 노동시장 개입의 어떤 주제하고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보강 주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정작 이 노동시장에서 가장 레벨이 높고 베테랑이라 할 수 있는 나이가 딱 돼가지고 자기가 노동시장을 그냥 자기가 있는 직종에서 그냥 누릴 것이 아니고, 이 노동시장에 나는 지금까지 누려서 여기까지 왔다면은 뒤돌아봐야 돼요. 다음 세대가 내 직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또 이 직장에서 이런 노동시장 자체에서 정말 이것이 바르게 가느냐,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경제가,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경제가 과연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느냐. 나는 지금 누렸으니까 내가 누리면 끝내는 게 아니고, 내가 노동시장을 누렸는데 다음의 시대에서 이 노동시장을 내가 누릴 만큼 누릴까. 지금 이 대한민국에 간 내용을 우리가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구미라 그러면 적어도 5년 전만 하더라도, 적어도 그걸 볼 수 있는, 제가 5년 전에 목회를 했으니까, 대한민국의 구미는 경북 전체에서요, 수출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구미는 경북에서 최고로 그 지역 자체를, 이 생산성 자체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죠.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한때는 구미에서 나오는 수출 실적, 저 삼성에서 나오는 수출 실적, 여기 구미에 본사가 있었거든. 지금은 서울로 올라갔잖아요. 그 올라간 것 때문에 구미가 지금 영향을 받는 그것도 되는 거예요. 삼성이 구미에 있으면서, 본사로 두고 있으면서 수출 실적이요, 전국에서 최고로 많았어요. 최고로. 삼성 한 단위가. 그게 구미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구미가 가동률이 27%밖에 안 된대요. 불과 5년 사이에. 이 내용을 듣는 사람은요, 예사로 들을 수 있지만, 현재 구미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게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얼마나 안담하겠어요, 지금. 목회자니까 그런 거 직접적인 그런 어떤 경제 부분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아니지만, 와서 직접 뭐 저하고 이야기하거나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아까 말했지만 30년을 다해도 쫓겨나야 되고, 이제는 안정된 직장을 찾느라고 그 사람이 다시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우겠다고 학원에 오는, 이
이 내용이 구미에서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구미에서. 이 노동시장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한번요, 노동시장 개입해서 이제 요 주제를 주면서 답이 없느냐, 답이 없으면 교회가 노동시장 개입에, 이걸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서 답이 있다. 그러면 나이가 45세 돼서 나는 그 답에, 답이 있다면은 나는 그 답에 어느 정도 내가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 노동시장 개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노동시장 자체를 실직한 사람을 계속 어떻게 직장을 구하도록 주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노동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변화, 들쑥날쑥하고, 어느 지역에 대해서 뭐 좀 예측이 불가능하던 그런 어떤 내용을 두지 아니하고, 속해 있는 사람들, 적어도 나는 이 노동시장,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 내가, 관계를 맺겠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정한 어떤 안정적인, 삶의 안정적인 그 내용을 보장하는 하나의 그런 내용을 우리가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자세로 가졌느냐. 즉,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들어오면서 45세에 이래갖고 새삼스럽게 야 이런 주제가 있느냐 한 사람은요, 거의 대부분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대해서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여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참 이 노동시장 개입이라는 걸 통해서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대해서 이런 주제가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해왔는데, 얼마나 해온 것에 대해서 내가 또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그럼 앞으로 어디에 노동시장에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분야가 어디로 가야 되냐. 자기의 진로, 교회 노동시장 개입 안에서의 자기의 진로,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앞으로 있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나는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해왔으니까 뭐가 부족하고 뭐가 강하니까 강한 중에서도 내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건가? 안 그러면 나는 내가 참여해야 되느냐?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한다면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에 분명한 주제가 있으니까, 또 분명한 답이 있으니까, 왜 노동시장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 노동시장이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요것 자체로요 한번 분명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전에는 분석 안 했는데 45세 되면요 이걸 먼저 분석해야 돼요. 이 문제를 세 가지 부분에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노동시장에서 교회 목사가 특히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는 내용에 그 해결점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그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점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첫 번째는 왜 그러느냐. 이게 해결 안 되면요 어느 나라든지 어디든지요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관계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노조입니다. 노조 운영. 노동시장의 노동조합이란 말이에요. 노동조합의 운영이 여기 처음에 할 때도 그랬지만은 과격하게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엉망으로 나온 거죠. 엉망으로. 이 대한민국에 나오는 이 노조 운영의 문제는 뭐냐니까 민주노총이 발생한 것에 나오는 거예요. 민주노총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특별히 다른 나라로 다르게, 물론 다른 나라는 다른 표현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다른 표현이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1988년도죠. 88년도 가면 민주노총이 결성이 된 거로 봅니다. 87년인가? 하여튼 그 점에서 발생된 거로 봅니다. 87년에 된 것 같아요. 제가 88년도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제 관계하고 내하고 관계 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현대 제가 울산에 있었으니까.
민주노총이 결성을 해서 이 민주노총의 결성 때문에 한국노총이 그냥 노총으로서 노조로서 그냥 온전하게 가던 이 한국노총이 영향을 받아오고 두 노총이요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을 교란시켜요. 노동시장을 교란시킨단 말이에요. 그 노동시장이라면은 노동력을 대서 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의 단체가 되어갖고 이게 집단적인 행동화 되면서 정치적인 집단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이 들어가서 지금 관계 안 되는 노동조합이 없어요. 그거 갖고 국가 전체 흐름을요 완전히 바꿔놓잖아요. 이래저래 막 특히 언론노조 그러고 그 교원노조 정교조라고 하는 교원노조 그리고 뭐 하여튼 노조로 해갖고 들어가고 하면은 정부하고 반드시 반대되어지는 정책적인 내용에서 하나의 정당 활동화 되는 거예요. 정당 활동화. 그리고 또 금년에는 민주노총에서 정당을 하나 지원하겠다고 자기들 이름에 정당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 노동시장이 가지고 그걸 힘을 가지고 정치하는 정치 집단을 만들겠대. 그래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노동시장에서 기업 해가지고 탄탄한 기업인데 민주노총이 들어가가지고요 망하지 않는 기업이 없어요. 큰 기업 대우도 마찬가지고 오리온전기 요 심했잖아요. 오리온전기 지금 코롱 그 다음에 한국전기 구미만 해도 그렇고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대우조선 이 산업체 큰 산업체가요 노동조합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현대자동차도 그거가 발산지인데 그것도 끄떡끄떡해요 지금. 하여튼 그렇고 시간이 너무 가버렸는데 또 두 번째는 시간을 빨리 하면은 이 두 번째는 그 IT 산업 요것이 PC에서 발달되고 IT 산업으로 집중돼 갖고 노동시장 자체가요 이게 편심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그 노동시장에서 요구되어지는 노동시장은 이게 굉장히 높고 그럼 안정돼야 되는 게 1차 산업 먹을 것 나오고 2차 산업 공장이 고루 발전해야 되는데 IT 산업 쪽만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게 노동력이 없는 노동이라 그거다 집중되는 이런 현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성들에 대한 노동 활동이 이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남녀가 차별이 없어. 그럼 여자는 고유한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고유하게 출산해야 되고 아이를 양육해야 되고 그리고 양육과 더불어서 먹을 것이 여인들 통해서 제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가 있는데 여기 동성애가 나오면서 성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하고 그러고 남자들도 여자들을 직장에 보내서 아주 당연시 맞벌이를 당연시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노동시장에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요 어느 나라든지 경제에 대해서요 답이 없습니다. 그 나라 어느 누구든지. 근데 여기서 나중에 노동시장 교회 노동시장에 개입이 들어갈 때는 국가에도 여러 가지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의 어떤 접근이 있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답이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